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소화불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소화불량. 많은 사람들이 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소화불량이 온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이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에 어떤 장애가 오는 거예요. 기능적인 장애가 와서 기능적인 그 장애로 인해서 이 상복부 중심, 중앙이라 그러죠. 이 상복부 쪽으로 이렇게 몸이 뻐근하고 불편한 증상, 그것을 소화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화불량은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물론 가끔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소화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데 잘 우리 체했다는 느낌이 많이 갔죠? 예, 그런 것을 우리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화불량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고 조금 지났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항상 이게 포만감이 남아있어. 음식이 그냥 꼭 남아있는 느낌. 우리 이거 식후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포만감이라는 얘기죠. 먹었으면 이게 좀 소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빵빵한 느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밥을 먹기 전인데, 식사하기 전인데 이미 배가 빵빵하게 불러.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배 위쪽이 항상 그 팽창되는 느낌이라고 꽉 차 있는 느낌. 뭔가가 있어가지고 있는 느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식사 전에 배부른 느낌하고 좀 비슷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조금만 먹거나 조금만 여기 하면은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막 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명치라 그러죠. 예, 명치 쪽이 하나 찌르르 하면서 아파. 콕 찌르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속쓰림이 좀 있고. 이런 증상이 우리 소화불량의 증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증상이 와서 내가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에선 약물요법을 해가지고 약을 많이 처방해줘요.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주는데 거의 항생제, 우리 항생제라기보다 항진제라고 얘기하죠. 항생제, 그 다음에 제산제, 히스타민제, 이런 걸 많이 좀 처방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몸에 많은 부작용이 오니까 한 1개월 정도 먹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약을 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그냥 편안함이 없을 때는 약을 끊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화불량이, 이러한 증상이 어떤 원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몸속에는 소화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각종 우리 소화기관에 어떤 질환이 왔을 때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소화성 궤양. 소화성 궤양이 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췌장 질환이라든가 담도의 질환이라든가 혹은 위염이라든가 12장 궤양이라든가 위무력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도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 위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위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 다 스트레스죠? 예,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소화불량에 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조심하는 것도 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빨리 먹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참 음식 먹는 속도 빨라요. 정말 너무 빨리 먹어요. 그 다음에 많이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먹고 빨리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위가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화불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가보면 물컵을 옆에다 놓고 아예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식사하는 도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든지 먹으면 국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든지 너무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위산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참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좋아하죠. 뭐,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이죠. 정제된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그거 역시, 인스턴트 식품 역시 우리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이젠 위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이 너무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연 결핍도 우리 소화불량이 올 수 있어요. 아연은 면역을 키워주는 거 있는데, 이 아연 결핍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에 감염이 됐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가 잘 주물럭 해가지고 열심히 쭉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내려보내는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소화불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소화불량에 이런저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화불량에 이런 원인이 있었을 때, 이거 나에게 그러면 어떠한 이렇게 관련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위가 자기 기능을 못해요. 그런 소화불량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위식도 역류성 질환, 역류성 식도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위염이 올 수 있어요. 만성 위염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담낭염도 올 수 있어요. 췌장염도 역시 올 수 있고요. 담낭이나 췌장도 역시 어떤 거냐면,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건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졌을 때 소화불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담낭염이라든가 췌장염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까지 온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럼 소화불량을 예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예방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오는 원인들을 다 막으면 차단하면 되겠죠? 그럼 예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과식하지 않기. 우리가 너무 과식하지 않고 너무 빨리 안 먹으면 되겠죠? 너무 좀 소식 좀 하시고 좀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식하고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항상 규칙적인 식사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과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식하고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야채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 과일, 야채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생야채, 생과일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효소가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짠 음식을 좀 적게 먹고, 매운 음식도 좀 적게 먹고, 짜고 매운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위 벽을 긁어내는 일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짜고 매운 음식,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을 좀, 조심해서 적게 드시는 방법,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인스턴트 식품, 정제 식품이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좀 덜 먹으면 되겠죠? 인스턴트 식품, 좀 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술, 담배 정말 우리 소화불량에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인 음료, 커피라든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있어요. 많이 땡기는 것들, 자극적인 음료, 이런 거 좀 적게 드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담배 끊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음료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 먹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잠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거의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어떤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충분한 휴식도 역시 필요하겠죠. 운동을 했으면 좀 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만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나만의 운동생활이라든가, 운동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화불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불규칙하게 먹거나 이런 것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제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먹고 일찍 자고 뭐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단 생활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주 소화불량에 정말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효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소화시켜주는데 아주 탁월하게 좋습니다. 이 소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가 많은 음식을 드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좀 모자랄까 봐서 제가 건강식품을 찾으신다 그러면 뭐 유산균이라든가 뭐 혹은 뭐 생식이라든가 효소나 효모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의 건강식품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알로에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건강식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드셔가지고 우리가 소화불량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 우리 현대인들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